뇌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뇌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법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줘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지난번인가 올렸던 강의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을 또 이렇게 연속해서 달아주셨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 하나 뽑아서 그걸 중심으로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뭐냐 하면 인생의 의미 그런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 그런 건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겁게 뭐 꼭 이걸 해야 돼 이런 건 없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미래에 어떤 거대한 뭐가 올 거니까 나는 지금 준비해야 돼. 이런 식의 삶의 태도가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걸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우연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21세기고,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고, 태어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고, 등등등등등등. 우리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대부분 우리의 뜻과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연히 주어진다. 따라서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순간순간 오유지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질문 올리신 분은 이런 게 공감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의 의미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라면 그냥 당장의 자극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아도 되는 건가? 당장 도파민에 중독되어 술 먹고 마약하고 돈 펑펑 쓰면서 당장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도 되는 건가? 근데 이분이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왠지 불행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겠는데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삶의 의미가 없고 그냥 태어난 김에 산다 하면 자극을 쫓으며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당장의 행복이 아니라 꾸준한 행복감을 위해서 당장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세뇌당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세뇌당한 거, 우리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당장의 행복이 아니라 꾸준한 행복감을 위해 당장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의무 교육이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무 교육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냐 하면 너는 현재를 희생해야 돼. 그래야 미래에 행복해져. 현재 행복하면 안 돼. 현재 행복하면 게으른 거고 부도덕한 거고 나쁜 거야. 현재는 고통스러워야 돼. 현재는 참아야 돼. 그래야 아름다운 미래가 올 거야. 요걸 계속 심어줍니다. 이게 딱 무슨 그 이데올로기랑 맞닥뜨려 있냐면 의무교육은 원래 20세기부터 임금 노동자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어디 고용돼서 월급 받기 위한 표준화된 인력 풀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실행한 게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의 교육 목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낸다. 평균적인 민주시민이라 함은 고용돼서 월급을 받는 임금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월급 주어서 일을 잘
하려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난 지금 참아야 돼. 다니기 싫은 거지만 해야 돼. 그래야 한 달 뒤에 월급 받지.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걸,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걸 교육시키는 겁니다. 기말 시험 잘 봐야 돼. 중간 시험 잘 봐야 돼. 그러려면 하루하루 힘들게 노력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숙제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노력해야 돼. 지금 힘들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너 성적 좋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 잘하면 너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할 거야. 고등학교 가서는 어때요? 대학 가야지. 대학 가는 게 네 인생의 목표야.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행복해? 고등학생이 뭐 즐거워? 말도 안 돼. 너 행복하고 즐거운 건 대학교 가서 하는 거야. 고등학교 시절은 고생스러울수록 좋은 거야. 그게 훌륭한 모범생이야. 이걸 가르칩니다.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복의 또는 만족의 지연 능력을 키운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고상하게 얘기하는데 delay of gratification, 만족 지연. 만족 지연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도 잘하고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만족 지연이라는 이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사실은 능력이기도 한데 그 이데올로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현재는 행복이 없어. 행복은 미래에 있을 거야. 현재 네가 행복을 느껴? 큰일 났네. 그럼 너 미래 엄청 불행해진다. 너 그렇게 살래? 안 돼. 이걸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뭘 위해서 살아요? 좋은 고등학교 가야지. 고등학교 때는 뭘 위해서 살아요? 좋은 대학교 가야지.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적을 올리려면 지금 힘들어야지. 이걸 계속 가르쳐요. 그럼 대학 가면 자 이제 대학 왔다 행복하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대학 가서 행복한 건 첫 학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볼 때쯤 끝나요. 이제 큰일 났다. 중간 시험 보고 야, 1학년 때부터 성적이 잘 나와야 내가 원하는 전공으로 가든가. 뭐 지금부터 학점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취업을 잘하겠지. 그러면 대학 4년은 뭐예요? 여러 가지 하면서 스펙도 쌓고 하면서 좋은 데 취직하려고. 그래서 대학교를 행복하게 보내면 안 돼요. 그것도 고통스러워야 돼. 좋은 데 취직하려고. 자, 그래서 좋은 데 취직했어요. 그럼 이제 행복 시작인가요? 천만에 신입사원의 목표는 뭐예요? 승진, 인사고과, 경쟁, 끊임없는 경쟁. 실제로 끊임없는 경쟁이에요. 같은 동기로 입사를 해도 어떤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공조직이든 민간 기업이든 같은 동기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열이 쫙 해요. 학교 때랑 똑같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있어요. 그래서 최상단에 있는 애들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승진. 그래서 동시에 입사해도 어떤 애는 빨리 대리 승진하고 어떤 애는 좀 느리고 어떤 애는 빨리 부장 달고 어떤 애는 헤매고 어떤 애는 벌써 팀장이야 막 이러고 뭐 말고 그러다가 계속 열심히 일하죠. 목표가 뭘까요? 임원 되기. 그 임원이 돼요. 또 해가지고 임원 돼요. 임원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신입사원 중에. 그래서 아주 똑같아요. 구조가. 고등학생 중에서 인류대학 가는 사람 요만큼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큰 대기업 들어가서 임원에 되는 사람은 요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임원 됐어요. 임원 되면 뭐예요? 임원은 그 우스갯소리로 임시 직원이라고 하죠. 임원이 딱 되는 순간 이어 투 이어 계약을 맺습니다. 회사하고 아무 때나 잘라도 항의하지 못해요. 고용이 보장되는 직원들하고는 달라요. 임원들은 계약을 맺고. 그래서 임원들은 끼케야 2년? 몇 년? 뒤에 야 이제 내가 상무인데 전무 되냐 마냐 하냐 마냐 부들부들 떨면서 2년을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진짜 기를 쓰고 열심히 회사에 충성하고 그래야 이제 전무 올라가요. 전무 올라가면 또 이제 더 올라가냐 마냐 언제 잘리냐 모르냐 그리고 뭐 부사장 되네 마네 정말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 사장 이런 거 되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장 될 때까지 뭐죠? 그 사람은 끊임없이 만족의 지연. 야, 고등학생이야? 대학 가야지. 대학생이야? 취직해야지. 취직해서 승진해야지. 승진해서 뭐 해야지. 그래서 행복은 미래에 올 거야. 미래에 올 거야. 이 사람들은 평생, 대부분의 우리는 평생 현재를 희생하고 삽니다. 평생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평생 인생을 살지 않아요. 내 인생은 언젠가 뒤에 오겠지. 지금 나는 멋진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다 뭐예요? 정년하고 늙어서 이제 곧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이상하지 않냐고요. 이 이데올로기가 이상하지 않냐고요. 여기 질문하신 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미래를 보기 때문에 미래를 봐? 그 말이 이상해. 어쨌든 미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장의 행복이 아니라 당장의 행복은 나쁜 걸로 우리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해? 너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다 불행해요. 대학생들 방학 때 놀아요? 아니. 방학 때 놀면 뒤처질 것 같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뭔가 뒤처지는 것 같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죠. 그게 이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그래요. 당장의 행복이 아니라 당장의 행복은 나쁜 걸로 우리 배운 거예요. 꾸준한 행복감을 위해, 꾸준한 행복감? 미래 행복감이죠. 당장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요게 포인트예요. 미래를 위해서는 당장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 그게 월급쟁이, 임금 노동자의 덕목입니다. 당장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우리는 세뇌당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을 못 살도록 세뇌당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끊임없이 보류하도록 세뇌당한 거예요. 당장 행복이 아니라 꾸준한 행복감을 위해 당장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행복의 지연, 만족의 지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최선을 다해서 그걸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내 삶을 내가 찾아와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진짜. 항상 미래에 뭔가 있을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이데올로기를 다른 말로 지금 수십 년 동안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이게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리라는 거 압니다. 한 번에 안 바뀔 거예요. 근데 뭔가 깨림칙한 건 느껴질 거예요.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요 정도. 근데 또 반발심도 생길 거예요. 저 사람 뭘 안다고 뭐 저러고 저 사람 말이 김주환 교수 네 말이 다 맞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속아 살았다고? 네, 속아 살았었거든요. 당연히 속아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네가 나보다 똑똑해? 응? 뭔데 날더러 속아 살았다고 그래? 난 내 판단대로 나는 내 행복을 미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시행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으니까. 행복은 맨날 미래에 있대. 언젠가 내 삶이 시작될 것 같은 이 느낌. 지금 이게 내 삶이야. 자, 지금 이게 내 인생의 다야. 미치겠죠. 이게 내 인생이라고? 아, 그러면 안 되지. 내 인생은 이제 화려한 모습으로 언젠가 와야지. 어떻게 이게 지금 내 인생이야? 어느 누구에게도 화려한 모습으로 오는 미래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오는 순간 그건 현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미래가 왔어. 예를 들어 내가 원했던 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행복해져야 되죠.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이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으면, 이 세뇌당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원하는 걸 얻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가도 그 다음에 또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 입사하려면 이거 해야지. 내가 고시 공부하려면 이거 해야지. 내가 뭐 하려면 이거 자격증 따고 뭐 해야지.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입사했어. 취업을 했어. 뭐 아니면 무슨 창업을 했어. 그러면 그때 행복해요? 아니죠.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행복을 지연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 순간부터 행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순간부터 행복해지는 그거 몇 번 얘기했는데 그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뭘 더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행복, 그럼 당장 도파민에 중독되고 술 먹고 마약하고 돈 펑펑 쓰면서 이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너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나 그냥 해프게 방탕하게 펑펑 쾌락을 추구하고 이런 거나 행복한 거 이렇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행복이라고 누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미래를 위해서 내 참아야 돼. 아니면 술 먹고 뭐 마약 중독 이러고 살아야 돼.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죠. 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임금 노동자 만드는 이 세뇌, 이 시스템, 이 이데올로기는 뭐를 혼동시키냐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부재가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물고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물고문이 뭐냐면 뭐 물고문의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람 거꾸로 매달고 코에다가 주전자로 물 붓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별로 관심이 없을 테니까 대표적인 물고문은 뭐냐면 사람을 손을 뒤로 이렇게 묶어놓고 목을 여기를 목덜미를 콱 잡아요. 그러면 손이 뒤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목덜미를 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 사람 하는 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손을 뒤로 묶고 이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 욕조. 그래서 목을 탁 잡고 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물 속에 들어가요. 그럼 괴롭겠죠? 버둥대요. 살려줘, 숨을 못 쉬어. 이때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꺼내주세요. 제발. 그때 꺼내주면 어떻게 돼요? 살 것 같다. 좋다.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오, 그래? 행복하지. 다시 팍 주면, 버둥버둥. 언젠가 좀 이따 꺼내주겠지. 살 것 같다.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거 반복시키는 게? 그게, 주 5일째 근무입니다. 팍! 월요일, 화요일, 살려주세요. 수요일, 목요일, 죽을 것 같아. 금요일, 토요일, 살 것 같다. 놀자. 일요일, 또 들어가나? 월요일, 버둥. 살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인, 정상적인 상태 행복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고통을 주다가, 그걸 잠깐 스톱시키죠?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나 또 저 교수 같은 경우도 1학기 3월, 4월, 5월 버둥버둥, 6월, 7월달 방학, 살 것 같다. 8월 지나고 9월달 다시 학기 시작 버둥버둥, 겨울방학 언제 오나, 겨울방학 살 것 같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게 직장인들의 휴일이고 휴가고 그래요. 고통의 부재가 행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정상적인 그냥 그런 고통도 없고 진짜 행복은 뭐냐면요. 그런 고통도 없고 살 것 같다도 없어요. 그냥 원래 있는 상태 편안하게 가는 그 편안하게 편도체도 안정화되고 공격 성향도 없고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분노와 두려움도 없고 그게 뇌의 정상적인 상태. 왜냐면 편도체 활성화된 건 비상등이 켜진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 두려움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큰 출렁임 없이 원래 상태대로 편안하게 몸도 안 아프고 마음도 안 아프고 편안하고 즐겁게 그게 전전두피질 활성화돼요. 그 상태에서 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는 그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문화를 말살시킨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변에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행복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버둥대다가 월화수목금 버둥대다가 토요일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뭔가를 하고 뭐 막 자극을 추구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죠. 여기서 한번 봅시다. 큰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이 질문에 의미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라면 그냥 당장의 자극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아도 되는 건가? 그렇게 살아도 되죠.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극과 쾌락을 계속 추구하죠.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평온함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평온한 진짜 행복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보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복해야지? 그러면
당장 도파민에 중독되어 술 먹고 마약하고 돈 펑펑 쓰면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방법이 뭐지? 그렇게 자극 추구해야 그래야 행복해하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짜 행복과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가짜 행복은 뭐냐면 플레저, 쾌감,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뇌의 작동 그 영역이 도파민 서킷이 활성화,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뉴클리어스 아큐벤스라든지 스트리아툼이라든지 이 도파민이 활성화되는 그 시스템이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 그걸 흔히 보상 체계라고도 하고, 이게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도파민이 나오고 활성화되고 나오고 활성화, 그 회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파민 회로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파민에 중독돼요. 도파민은 중독 물질이 아니에요. 중독 물질은 알코올이나 코케인이나 이런 그 약물이죠. 그거에 그 중독이 되는 거죠. 또는 행동 중독도 있죠. 도박이나 쇼핑이나 그것도 도박이나 쇼핑 같은 걸 해도 이 도파민 회로가 보상 체계가 활성화돼요. 이 코케인이나 알코올을 해도 또 도파민 체계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그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 중독 물질은 아니에요. 참고로. 어쨌든 그게 활성화되면 우리는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게 진짜 행복이라면 그거 계속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 환자 중에 행복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알코올 중독 환자는 다 엄청난 극심한 불행감에 시달려요. 알코올 중독 계속 되는 사람은 다 우울증 증세 심하게 보여요. 불행해진다고요. 약물 중독? 다 불행해져요. 다. 그래서 이 중독으로 가고 도파민 서킷 활성화시키는 거 이런 걸로 가서 도박 중독? 그게 행복해지나요? 도박하다 한순간 땄어. 그러면 약간의 쾌감을 느끼고 행복 아니에요.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는 전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못 세뇌 당한 거예요. 그냥 행복을 지연시키고 고생하든지 조금 내가 말이야 나 좀 현재 행복해 볼래. 그러면 이런 쾌락을 추구해라. 도파민 서킷 활성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추구해라.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예, 이 진짜 행복이 있어요. 진짜 행복은 도파민 서킷은 변연계에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뭐냐면 MPFC 중심으로 OFC 포함 아무튼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전전두 피질 이쪽이 활성화될 때 사람은 알딸딸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제가 알딸딸한 행복감이라는 건 좀 은은하고 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행복감을 얘기합니다. 그건 짜릿한 쾌감하고 다릅니다. 아예 뇌 작동 부위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 전전두 피질 활성화의 행복은 뭘 가져오느냐? 면역력 증강시키고요. 그 다음에 뇌 이 두정엽 쪽으로 더 넓은 부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면 공부를 잘하고 일도 잘합니다. 능력의 향상이 돼요. 창의성, 문제 해결력도 올라가요. 집중력, 이거 올라가요. 과제 지속력, 끈기, 회복 탄력성, 이거 올라가요. 자세한 건 내면 소통 책 2장을 보시면 돼요. 거기다 전전두 피질 활성화되면 기분 좋아지면서 면역력 활성화되면서 이게 돼요. 자, 그럼 질문은 이게 진짜 행복이야. 그럼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이 뭘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할 때 여기가 이 앞에가 활성화되느냐? 그건 자기 참조 과정 또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내면 소통 책 10장을 보면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전두 피질 활성화하는 방법은, 그래서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은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6가지입니다.
아, 또 그 얘기야. 또 용서, 연민, 사랑 또 그 얘기예요. 그거 해야 여기 활성화돼요. 그게 바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우리 뇌를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나에 대해서 뿌듯하게 느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느끼고, 내가 나를 은은하게 긍정하고. 그래서 용서, 연민, 사랑 이거 할 때 자기, 용서,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 쭉 들어가고, 타인, 용서, 타인 이거 쭉 들어가.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용서를 해도 자기, 용서, 타인, 용서. 맨 끝에 존중,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이걸 하면 전전두피질이 무조건 활성화됩니다. 그때 멘탈이 건강해집니다. 그때 행복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면 행복을 지연시키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지금 당장 행복해지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 보살핌 이런 걸 느끼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철저하게 radical acceptance라고 하죠. 다 근본적인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그거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되면 내 주변 사람에도 똑같이 주변 사람에 대한 용서, 연민, 사랑, 주변 사람에 대한 수용, 감사, 존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하면서 그걸 하면서 시간이 남고 좀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넘고 심심해. 그때 이제 일도 좀 하시면 돼요. 얽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이 일도 해볼까? 어이 재밌네. 그 정도로 하고 얽매이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도 말고 남을 물어뜯으려 하지도 말고 나를 물어뜯으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웃으면서 피하고 그냥 도망가면 되죠. 같이 으르렁대고 물어뜯으려 하지 말고. 왜냐하면 중요한 건 내 편도체를 지키는 거니까요. 삶의 의미가 없고 그냥 태어난 김에 산다. 이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짧은 인생 사는데 불행해지지 않도록 인생 휙 지나가니까 항상 따뜻한 마음 유지하고 내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거를 늘 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제 생각에 하시는 일이 더 잘 될 거예요. 마음도 편하고 설령 안 돼도 마음이 편할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어떻게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나는 행복해질 것인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것도 하나 잊지 마세요. 뇌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뇌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알려드릴게요.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법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줘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게 뭐 봉사일 수도 있고 친절하게 대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걸 우리 의무교육에서는 게다가 내신이다 뭐 경쟁이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무슨 이데올로기를 심어 놓냐면 너는 주변 사람들을 싸워 이겨야 돼. 네 주변 사람은 다 너의 잠재적인 적이야. 이렇게 세뇌시켜 놨습니다. 그거는 내 주변 사람들은 잠재적인 나의 적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약해지고 불행해집니다. 무조건 방어적으로 되고 점점 멘탈이 갉아먹고 약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변 사람을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요거를 잊지 마세요. 삶의 의미가 없고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따뜻한 마음 유지하고
주변 사람에게 친절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아니, 태어난 게 내 뜻도 아닌데 행복하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하게 사는 법이 이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장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진짜 하기 싫은 일이라면 하지 마세요. 진짜 하기 싫은 일이라면. 근데 따뜻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이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 결과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즐거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근본적으로는 즐거운 마음이 드는 일. 이거를 찾아서 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친절해져야겠다. 노력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해져야겠다. 그게 내 행복해지는 길이다. 태어난 게 내 뜻대로 아니니? 어떡하지? 인생에 의미도 없는데? 에이, 친절하게나 살아야지.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동안 제가 여기저기서 이 강의 저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 핵심을 좀 이렇게 골라 모아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디 이 의무 교육 제도가 심어놓은 이 행복의 지연, 이 이데올로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오늘 하루, 지금 당장 오늘 하루부터 따뜻하고 편안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